안녕하세요. 모든 꿀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랜선 코치 스마트 서포터 별쌤입니다. 오늘은 공부했는데 문제도 풀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고민 상담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했고 문제도 많이 풀었고 심지어 문제를 많이 맞았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에 유력한 한 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문제풀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대학교 시험 중에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 또 이 외에도 영어 시험이나 다른 각종 시험을 준비할 때 항상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문제집을 풀고 나서 채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실한 친구들,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풀어보고 오답 노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맞은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맞았더라도 100% 알고 푼 문제가 있고 99%만 알고 푼 문제가 있고 또 반만 알고 푼 문제도 있고요. 심하게는 모르는 문제인데 어떻게 얼떨결에 맞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구멍이 생기기 쉬운데요.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처했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문제를 풀 때 정말 너무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다시 안 봐도 되는 문제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채점을 했었는데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문제를 채점할 때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어요. 맞은 문제에 대해서. 대신에 틀린 문제에만 표시를 해줬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문제집을 다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던 거고요. 먼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렸을 때 어떤 분들은 옆에 정답을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답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그 채점할 때 답안을 보긴 물론 보지만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예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봤었어요. 물론 제가 이미 한 번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지선다인 경우에 선지 하나가 이제 지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채점을 하고 꼼꼼하게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맞은 문제도 꼼꼼하게 풀이를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풀이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풀 때 먼저 이제 이 조약이 뭔지 쓰고 관련해서 기억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적었어요. 연도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쭉 적어주고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관련이 없거나 틀린 내용이잖아요.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 그 키워드의 밑줄을 긋고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내용들을 옆에 다 적어줬어요. 예를 들어 동북 구성이면 고려시대, 윤관, 여진정벌 이런 것들을 쭉 적어주고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도 키워드의 밑줄을 긋고 제가 아는 내용들, 기억나는 내용들을 다 적어줬어요. 이제 이 문제랑 좀 다른 유형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일 때 나머지 선지가 틀린 내용이 적힌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틀린 내용의 밑줄을 긋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옆에 적어줬었어요.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해설지를 옆에 펼쳐놓고 이건 모의고사 해설지인데요. 문제집 해설지는 아마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에 대한 해설도 같이 읽어줬는데 여기 보시면 2번에 고려시대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 구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적어놓은 내용에 보면 별무반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를 다시 할 때 별무반이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동북 구성만 딱 봤을 때 별무반을 바로 떠올리지 못했구나 하고 표시를 해두고 다시 공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험을 볼 때 동북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별무반이 자동적으로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었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저는 이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꼼꼼하게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볼 문제와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구별해서 표시를 해줬었어요. 간단하게 표시를 해줬는데 먼저 동그라미를 치고 다시 봐야 되는 문제는 그대로 냅두고 다시 안 봐도 되는 문제는 빗금을 쳐서 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풀이를 하고 나면 의외로 틀린 문제인데 꼼꼼하게 풀이를 하고 나면 다시 안 봐도 되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맞은 문제인데 꼼꼼하게 풀이를 하고 나면 다시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시험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왜 좋은지 추가적으로 제 경험을 더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제가 효과적인 교과서 N회독 방법도 영상으로 올려놨었는데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도 교과서를 여러 번 읽고 필기를 보면서도 읽고 프린트를 보면서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또 지금 이제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보면서 여러 번 반복을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웬만한 내용들은 반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 해설지를 읽을 때 사실 80%에서 90%는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사실 약간 좀 질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질린다는 느낌이 들면 그 시험은 반드시 100점을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반복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1, 2, 3, 4 단원이 있으면 보통 이제 1, 2, 3, 4 단원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뭐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너무 순서대로만 공부를 하면 오히려 암기한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제 단원이 다 섞여서 나오니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을 때도 1, 2, 3, 4 단원 읽고 4, 3, 2, 1, 그 다음에 1, 3, 2, 4 이렇게 섞어서 읽기도 했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읽어보면 그 해설에 순서가 섞여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순서를 섞어서 계속 공부를 해주니까 암기한 내용이 더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문제집을 100%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연히 틀린 문제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맞은 문제도 꼼꼼히 꼭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는 내용을 선지 옆에 다 적어보시고 해설지와 비교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해설지를 읽으면서 생소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은 표시를 해주시고 다시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볼 문제와 다시 안 봐도 되는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